올해 코스피 지수의 급등 속에서요, 여러 가지 신기록이 세워지고 있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그 이전에 봤던 증시 성격과 전혀 다른 특징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 명목 GDP에 대한 부분을 요즘 제가 계속 보게 되는데요. 자, 오늘 증시 토크에서는 코스피 지수의 추이와 명목 GDP 추이를 함께 분석해 보고요. 그리고 PBR 밴드로 현재 증시 상황을 함께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내년 2026년 증시에 대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오늘 증시 토크 끝까지 함께 하시죠. 구독,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댓글과 함께 증시 토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무엇을? 코스피 지수가 사반세기 만에 한풀이를 하면서 이루지 못했던 그 영역에 다시 이르렀다라는 점입니다. 자, 지금 화면상의 도표는요, 1999년 말을 100포인트로 잡고요. 코스피 지수와 그리고 빨간색 선 명목 GDP, 그리고 여기 이제 연두색 선, 이건 이제 실질 GDP. 그 추이를 함께 보여주는 도표입니다. 자, 보통 우리가 GDP 성장률이라고 하면은 실질 GDP를 이야기를 합니다. 실질 GDP는 명목 GDP에서 인플레이션을 뺀 그 수치예요. 인플레이션을 뺀 실질적인 값이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주식 투자에 있어서는 인플레이션은 아주 중요한 밸류에이션 업그레이드 요인이기 때문에 명목 GDP를 중요하게 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개별적으로 또는 정기 세미나 때 한 번씩 이야기를 이제 몰래 드릴 때 명목 GDP 추이와 코스피 지수 추이를 함께 이야기를 하곤 해요. 그런데 이게 시점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뭐라 그럴까, 이게 해석상에 좀 어려움이 있기도 합니다. 다만 1999년을 놓고 보면 조금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1999년 이때가 증시가 정말 뜨거웠을 때잖아요. 그때 이후로 추이를 보게 되면 우리나라 증시는 전반적으로 실질 GDP하고 거의 비슷하게 따라왔습니다. 자, 그런데 자, 앞서 언급드린 대로 시장의 밸류에이션은 인플레이션이 반영이 되어야 한다라는 점을 이야기 드렸죠. 즉, 작년까지 증시를 쭉 보면서 이 지표를 놓고 분석을 할 때 한국 증시가 명목 GDP만큼 따라가지 못하는 게 아쉽다. 이런 이야기를 뭐 정기 세미나나 아니면은 혼자 이렇게 자료를 보면서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한풀이를 올해 했죠. 자, 올해 코스피 지수가 정말 70% 가까이 급등하면서 오랜 기간, 어떻게 보면 사반세기 가까이 쌓이고 쌓였던, 올라가지 못하고 쌓이고 쌓였던 그 한풀이를 하면서 명목 GDP의 상승률만큼 코스피 지수가 1999년 말 대비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조금 불편한 게 있습니다. 뭐냐? 과거 99년, 그리고 중간에 보면 2007년에 한번 이른 적이 있어요. 자, 그리고 이번에 이제 또다시 접근하고 있는데 명목 GDP에 이르렀을 때 코스피 지수가 좀 힘없이 좀 주저앉거나 고점을 만들었던 선례가 있다 보니까 한편은 정상화된 것은 좋긴 한데 또 한편으로는 약간 찝찝한 부분이 남습니다. 하지만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보게 되면요. 올해 코스피 지수의 PBR 레벨은 대략 1.4배 정도까지 올라왔습니다. 이거는 정말 우리가 또 다른 측면에서의 한풀이죠. 그런데 요 수준은요, 20년 전, 20년 전, 뭐, 2005, 2006, 2007, 이러한, 그 해, 그리고 2010년대 초반, 그런 때는 흔하게, 있었던 그 지수 영역이에요. 어떻게 보면 일상적인 레벨이었던 것이죠. 그 일상적인 레벨에 우리 증시가 20여 년 만에 복귀를 한
한 것입니다. 요 위치에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룸은 열려 있어요. 만약에 2007년 또는 1999년만큼 시장 PBR 레벨이 높아지게 될 경우 5천선도 무리 없이 한번 욕심 한번 내볼 수 있는 그런 또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보셨던 명목 GDP와 코스피 지수를 비교해 본 자료, 이 부분과 그리고 PBR 밴드로 본 자료, 이러한 부분을 비교를 해보면 시장이 조금, 뭐랄까, 한편으로는, 명목 GDP를 따라가는 새로운 흐름으로 들어왔다, 내지는, 이거 고점 아니야? 이런 부담감도 있지만, PBR 밴드 측면에서 보면 조금 더, 슈팅할 수 있는 여지도 남겨져 있다. 그런데 여기서 주저앉을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런데 과거 같다면 PBR 밴드 PBR 레벨 0.8배까지 작년 같으면 또 주저앉을 수 있는 그런 불안불안한 그런 제도적인 상황, 여러 가지 시장 여건이지만 이제는 시장 PBR이 낮아진다고 하더라도 1.0배 수준까지 하방이 강해졌습니다. 왜? 상법 개정 그리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으로 제도적으로 하방이 단단해졌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종합해서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자, 저는 정리를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내년에 주식시장이 올해처럼 폭등할 거야? 그런 기대? 요 기대는 조금은 무리일 수 있습니다. 올해 주식시장이 이렇게 올랐으니까 2026년에도 똑같이 상승해야 된다라고 기대하시기보다는 그 기대치를 조금 합리적인 수준이에요. 어느 정도 레벨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과하게 슈팅하는 시장에 대한 어떤 욕심, 기대, 이러한 부분은 조금 낮출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보통 명목 GDP가요, 연간 3에서 한 5%씩, 성장하는 그러한 특징이 있는데, 대략 그 정도로 만약에 내년에 시장이 움직여준다면, 그냥 뭐, 쏘쏘하다. 그 정도면 무리는 없겠구나. 그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훨씬 큰, 뭐, 올해처럼 20%를 넘겨서 30%, 정말 이건 뭐, 불가능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만, 50% 이렇게 상승할 경우에는 이거는 오버슈팅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되고요. 만약에 새해 증시가 그런 일이 벌어졌다, 후유증이 심각하게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천천히 시장이, 이제 겨우 어떻게 보면, 원래 있어야 될 자리에 돌아왔으니까, 뭐, 올해는 급하게 달려서 제자리에 왔다.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너무 급하게 가기보다는 무리가 안 되는 선 수준의 완만한 상승이 가장 적절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한편, 1999년, 2007년 수준으로, 시장이 올라온 부분도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아직 룸은 있지만, 명목 GDP 성장폭을 감안해 봤을 때는, 2007년, 1999년, 그 정도 수준으로도 비교를 할 수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뭐 시장이 흔들릴 수도 있잖아요. 예상치 못한.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반대로 지수가 하락한다? 시장이 하락한다? 한다면 오히려 시장은 하방이 단단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폭락장, 이러한 가능성보다는 밀리면 단단히 받쳐주는. 그래서 하락 리스크가 제한되고, 그리고 반대로 만약에 시장이 올라가면, 너무 올라간 것도 또 제한되는 그러한 시장의 모습이 향후에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즉, 제가 몇 년 동안은 증시의 변동성 확대 가능성을 이야기를 드렸는데 내년부터는 변동성이 줄어드는 시장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보면서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너무 과하게 시장을
기대하시기보다는 기대치를 낮추고 마음 편하게 시장을 임하자. 이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음 편하게 성공 투자 이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